자, 얼굴 혈색이 좋으십니다. 좀 뻘겋죠? 예, 오늘 뭐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오늘 얼굴이 뭐, 이게 절집에 오셔가지고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참 좋으십니다. 오늘 멋진 스님 만나 뵙고 새해 대한 얘기도 듣고 멋진 커피도 마시고 예, 전 약간의 네. 곡차도 먹고 네, 그래서 전- 좋습니다. 멋있진 않은데 그 전 한겨레 기자 하셨다고요. 네, 네, 이길우 기자님, 네, 네.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일 하셨어요? 신문사에서? 저는 한겨레 신문이 88년도에 창간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올림픽을 예, 때구나. 예. 창간 멤버로 참여를 해서 이야. 30여 년 근무하고 그럼 이제 주주 그렇죠. 아, 예. 많이 벌으셨습니까? 배당 좀 많이 받으셨나요? 배당 받은 거는 딱 한 번이었고, 오. 네네. 그 많은 전국의 한겨레 신문을 지지해줬던 네. 주주분들이 제 젊음과 네. 가정을 먹여 살린 세계 그러셨구나. 됐습니다. 저도 항상 독자입니다. 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기자 직책으로서 어떤 저는 뭐 어떤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자를 했죠. 예를 들자면은 사회부 기자, 음. 경제부 기자, 네. 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베이징 초대 특파원을 한 네, 3년. 베이징, 네, 북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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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기자라는 직업이 말하자면은 남대문의 네. 지게꾼하고 비슷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은 여러 가지 부서를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네. 조직의 논리에 따라서 오.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오늘은 정치부 기자로서 국회의원을 만나다가 내일은 사회부 기자로서 남대문에 뭐 힘든 직업을 하시는 분 만났다가 또 내일은 연예부 기자, 뭐 문화부 기자 가면은 오스카상 받은 윤여정 씨도 만나서 인터뷰할 수도 있고. 그 다양성이 좋은 것 같은데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양성은 있죠. 다양성은 있는데 다만 그 다양성을 찾다 보면은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감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네. 몰두를 할 수 있는 네. 전문 분야를 찾아 일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저한테도 이제 취재원 방송국 카메라맨이 있었는데 새를 찍어야 되잖아요. 네네. 굉장히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드라마 찍다 왔다는 거예요. 드라마 촬영 이제 하시는 감독님 오셨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건 경험할 수 있지만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대신 편견은 없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하나의 맞습니다. 한 분야만 계속 몰두하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편견을 갖고 맞습니다. 자기의 주관이나 이게 많이 하는데 사실 기자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현대판 사관이겠죠. 역사를 쓰는 거고 팩트를 쓰는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주관을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기자 생활을 30년을 하고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사실은 세상에 객관적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든지 보면은 게이트키퍼로서 기자가 인식을 하고 판단을 내릴 겁니까? 첫 번째는 이게 기사가 될 건가 안 될 것인가?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혹은 이거는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주관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나 이런 회의감은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문이 그러니까 신문사의 방향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물론 방향이 있죠. 신문이 뭐 진보적인 방향도 있고 보수적인 방향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이상하게 읽었던 게 불편부당 무색무취한 객관적인 신문을 만들겠다. 이건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처럼 진보적인 색채의 신문은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분들이 열심히 보고 지원을 하고 또 다른 뭐 보수적인 신문 보면은 세상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독자가 다양해야지 모든 사람이 진보적이고 모든 사람이
보수적이라는 걸 막 주장하는 순간 사회는 깨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네, 네. 치우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저도 최근에 느낀 건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네. 또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남이 하는 거를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 네.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좀 느꼈는데요. 근데 오늘 어쩐 일로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 독자들 위해서. 사실은 스님은 제가 커피를 마시러 온 것도 아니고 스님과 새를 취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새를 보호하는 스님, 또 새를 찍는 스님, 하여튼 뭐 새와 새를 사랑하는 스님이죠. 사랑하는 스님이란 잘 맞다고 봐요. 러브보다는 라이크보다는 러브 쪽에 가까운 그렇죠. 것 같아요. 더 monk who loves bird. 그래서 오늘 Why? 낮에 와서 스님도 뵙고 스님이 먹이 주는 모습도 뵙고 또 그 먹이를 먹으러 오는 새들도 열심히 봤고 그리고 스님이 열심히 만드시는 새장들 그렇게 많은 새장을 본 게 둥지상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둥지상자. 네스트 박스. 그러니까 그 둥지상자를 새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은 새들이 와서 그 안에 또 나름대로 이 나무나 풀을 갖다가 소재를 갖고서 자기 집을 짓겠죠. 그렇죠. 집을 짓죠. 그래서 과연 스님과 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스님은 저렇게 수많은 새집을 져갖고 나무에 매달까? 그리고 우리가 맨날 보는 새는 과연 행복할까? 특히 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간은 두 손이 있어갖고 욕망의 화신이 됐고 새는 두 손 대신 날개를 갖고 손을 포기하고 손을 포기하고 그래서 소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유를 갖게 됐다. 과연 그런 게 우리 인간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사실 취재해서 기사를 쓰고 싶어서 왔습니다. 성경에 이제 스님이 성경하는 거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네. 근데 그 뒤가 이제 뭐 일부러 먹이지도 않는데 스스로 저렇게 먹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의미보다 먹이지 않는다는 의미보다 공중에 나는 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인데 결국은 그렇게 새처럼만 살면 지구는 초록별이 정말 아름다운 초록별이 되지 않을까. 또 욕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새를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포기한 대신에 대자유를 얻었고 걸림이 없고 소유하지 않고 쓰레기 안 만들고 오로지 집이라는 것도 새들은 번식기 때만 필요해요. 네. 번식이 끝나면 이제 미련 없이 집도 버리고 또 날 수 있으면 미련 없이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하죠.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죠. 사람은 20년 넘게 길러놔도 재구실을 살려나가서 할까 말까 하는데 새들은 일단 뭐 보통 작은 새들은 뭐 일주일 만에 또는 열흘 만에 둥지를 떠나서 뭐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뭐 한 20일 지나면 각자 제갈 길을 가고 독립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보면은 정말 무소유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부지할 만큼만 갖자. 쓸데없는 걸 갖지 말자는 건데 무소유의 대명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 뭐 그렇게 따지면은 비단 새뿐만이 아니고 뭐 대부분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죠. 자기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량 외에는 더 이상 뭐 보유를 하지 않고 죽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사실 포기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 새같이 어떤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박새나 네. 곤줄박이 이런 작은 새들은 뭐 참새 18g에서 20g밖에 안 나거든요. 몸무게가. 그래서 새는 이제 지구상에서 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살 수 네. 있고 아주 특별한 것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스님, 새는 그렇게 멀리 장거리를 나는 게 생존의 욕구인가요? 아니면은 거기에 덧붙여 갖고 어떤 또 여행의 즐거움 그 뭐 이런 생존 것도 플러스 느껴. 여행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생존. 왜냐하면 너무 추우면은 네. 새들은 옷을 끼워 입을 수 없잖아요. 옷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고 음흠. 또 너무 더우면 옷을 벗으면 안 되잖아요. 깃털을 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추운 곳으로 좀 이동하고 아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 그렇게 해서 힘을 기르고 좋은 배필을 찾고 그러니까 평생 짝을 바꾸지 않는 새들은 거의 다 멸종 위기라는 거죠. 네. 그러나 짝을 바꾸고 자유롭게 그 생물 다양성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새들은 오래 살고 번식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특파원 그 북경 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뭐 그런 자연생태에 관해서는 취재는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티벳이었습니다. 티벳. 네. 티벳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조장이었어요. 조장. 네, 아이고 보셨구나. 조장. 네, 저도. 조장하는 모습은 보진 못했지만은 네, 그 조장터는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절집 옆에 네, 넓다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바위 한쪽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도 있었고 그 바위를 이렇게 보니까 뭐 도끼나 뭐. 도끼는 없었고요. 네. 핏자국이 이렇게 배 있었어요. 네. 조장. 그래서 이제 조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왜 티벳 사람들이 조장을 할까? 물론 기본적인 원인은 태울 나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장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뭐 하늘에 올라가는데 독수리의 힘도 빌릴 수가 있고 뭐 그런 승천. 승천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날아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욕구를 새는 일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뛰고 싶지만은 사실은 뛸 수 있는 기간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걷는 것도 얼마 안 되는 기간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고령화 시대지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은 젊었을 때부터 못 걸을만 하면 좀 고장이 그렇죠. 나죠. 그럼 뭐 앉아서 휠체어 타고 눕고 그러다 이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고 그러는데 새들도 그럴까요? 새도 누구한테 그런데 그 앞서서 네네. 혹시 왜 조장을 하느냐고는 물어보시진 않나요? 그쪽에? 알아보시거나. 뭐 제가 듣기에는 뭐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이제 나무가 없거나 예. 또는 뭐 아까 같이 새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를 베이스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길 좋은데 화장할 나무가 없어서 조장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묻을 수도 있었는데 딱딱했어요. 춥고 따뜻하고 그렇죠. 바위가 많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환경적 요인으로 조장 내지는 풍장 있죠.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새를 통해서 자유로움을 갈구하는 의미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강요하지 않는 구속됨을 스스로 구속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한다든가 처자식 있으면 직장이 있으면 거기 구속되잖아요. 그런 곳에서 노예하는 것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아까 무슨 질문하셨죠? 새도 그러냐고 어떤 거죠? 그러니까 새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낄까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어떤 분이 문조라는 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어서 문조. 예, 네. 아주 이쁘게 우는 새인데 박새같이 생겼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남청나라 새래요. 부리가 두툼해서 씨앗, 벽씨나 이런 씨앗을 저 까먹는 녀석인데 그쪽에서는 참새처럼 그렇게 해조로 알려졌대요. 네네. 근데 예뻐서 키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는데 불쌍해서 이걸 놓아주면 어떠냐라고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을 키우고 있었는데 정말 놓아줘야 되냐? 놓아주면 살아갈 수는 있는데 얘는 한 번도 태어나서 바깥에서 스스로 먹이를 구한 적도 없었고 네. 또 포식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먹는다는 것은 유전자를 통해서 이미 본능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일 테고 포식자는 본 적이 없으니까 위험하겠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오면 얘가 피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겁난다는 얘기죠. 자기 몸을. 잘 날지도 못해요. 세상 안에서는 날죠. 그래서 문제는 얘가 바깥에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는데 과연 날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생을 새장에서 갇혀 지내는 게 행복한 걸까? 적어도 날개가 있는 아이니까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세상을 한번 날아보고 죽어야 되는 게 옳지 않는가 싶어서 네네. 놔줬어요. 놔줬더니 5m 가다가 10m 가다 이렇게밖에 못 나는 거예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네. 세상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죠.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해서 얘가 멀리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날개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네네. 나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반나절 정도 지났더니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앉았어요. 어딜 갔다가 한 2시간 만에 와서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라고 했더니 오질 않아. 네. 거기에 좋은 거예요, 얘는.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네. 하는 내에 있다가 이제 오늘 이틀째 됐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리 와라 내가 다가가니까 오히려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러는 거 보니까 포식자를 피할 수는 있겠다. 개 아니더라도 포식자가 또 새가 먹을 게 많으니까 제 생각은 뭐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갇혀 지내면서 오래 사느니 먹이를 지급받으면서 갇혀 지내느니 먼데 나가서 너는 새니까 날개 달린 새니까 본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날아봐라 창공을. 그래서 날아봤는데 얘가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자유로움을 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새들이 모든 생명은 두려움을 알죠. 잡으려면 도망가니까. 그건 일단 두려움을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붙잡히지 않고 갇혀 지내지 않고 다친 새를 가둬놓으면 달아나려고 퍼득거리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자유를 아는 거겠죠. 자유를 안다. 네, 자유가 이미 몸에 밴 거죠. 자유를 안다기보다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나 이건 자유야. 이것보다는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자유를 정말 추구할까요? 추구하지만 하늘로 던지는 그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하늘로 그물을 던지면 내가 그걸 스스로 이제 선택한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유목민이 있었고 하다 볼 때는 그 당시에만 해도 뭐 많이 자유롭겠죠. 구속되지 않고 조직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거기서 누군가 구속하면 그때는 자유가 알겠죠. 자유로움이 어떻다는 것을.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미국인 그 기자가 호주에 있는 원주민을 취재를 하러 간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들이 이제 자유로움이 어떻다는 것을 느꼈는데 기자가 원주민을 호텔에서 픽업을 해서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는데 천막 안에 들어가서 가죽 옷을 하나 주면서 우리가 똑같이 나머지는 다 벗어놓고 이것을 입어라. 네. 그래서 돌아갈 때 그것을 줄 알았더니 다 태워버리더래요. 진정한 자유를 느낄 것이다. 지금부터. 그래서 뭐 그분들도 뭐 자유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어떻다는 것을. 왜냐하면
자유롭지 않은 걸 자기들이 겪었거나 봐왔으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느끼신 건 뭐 있습니까? 제가 너무 자유롭게 살던가요? 우선 새 관련돼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먹지 않으면은 날지 않으면은 멈춰 있는 거죠. 먹거나 쉬거나 날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올려놓은 그 양식에 끊임없이 수많은 새들이 와서 먹고 가요. 근데 어떤 새는 먹다가 딴 새가 오면은 뿌리치는 새가 있고, 아니면은 경쟁하죠. 같이 먹는 새들도 있고, 혹은 뭐 언뜻 보니까 자기 동료들을 부르는 새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 앞에 항상 부릅니다. 식량을 먹는 걸 앞에 두고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새들이 있는 거고, 서로 배척하는 새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네. 다른 애들을 데려다가 먹는다는 것보다 네네. 혼자 먹기가, 그렇다면은 그게 맞는다면 혼자 먹기가 아까운 거잖아요.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하고 싶은 건데 네네. 새들은 공유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럿이 먹어야 안전하다. 안전하지. 보는 눈이 많고 듣는 귀가 있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자, 시간이 네. 녹음 시간이 20분이 넘어가면 또 독자들이 지루하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예.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차 한잔 드시죠.